라디오 성투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잘들 요즘 매매하고 계실까요?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고 3,100도 찍었다가 이제 3,000 부근에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혹시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요. 지수가 크게 주도하는 이런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는 이렇게 최대한 엉덩이를 무겁게 좋은 종목을 붙잡고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좀 이제 큰 종목, 코스피, 시총 높은 종목들 이런 데로 이제 수급들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는 그러면 많이 빠지냐? 그래서 솔직히 많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지금 나 아직 안 샀는데 나 아직 안 샀는데 더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대기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금들이 점점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빠졌다 이러면은 그거를 그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되게 깊은 조정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덜 빠지고 이렇게 오르면 지금 부담되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이런 장이 좀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또 딥러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 좀 중간 내용을 좀 공유 드리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지? 요런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폴라리스 AI나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문서 작성을 할 때 이제 AI를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이 코파일럿으로 만들기 뭐 따로 유료 신청은 안 한 것 같은데 이걸로도 그냥 바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드포머라는 거를 이용해서 주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PPO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강화 학습이거든요. 알파고를 학습했던 게 강화 학습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과 이거는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보유하고 뭐 이제 홀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매매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럴 때는 강화 학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해서 지금 저는 학습 중에 있는데 요거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페드포머와 이제 PPO를 이용해서 주가 예측하고 트레이딩 봇을 개발하는 것에 그 관련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 했더니 지금 이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코파일럿이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내용을 다 안 봤는데 지금 하여튼 여기서 생각보다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요 슬라이드 얘가 준비해 준 대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네요. 정말 신기하게 이제 지금 이제 AI만 집중되고 있는데 AI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목될 것이냐, 어떤 분야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틀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완전히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그냥 내가 술 마셨어도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 모드로 하고 뭐 아예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법이 바뀌어야겠지만 오히려 더 운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택시를 안 부르더라도 무인 택시로 이제 호출을 해서 그걸 타고 가는 뭐 이런
경험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 포머가 뭐냐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논문이 있습니다. Fed Former라는 거가 뭐냐면 Frequency Enhanced Decomposed Transformer. 트랜스포머가 요즘 가장 핫한 딥러닝계 모델인데 어떤 트랜스포머냐면 이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했냐면 롱텀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열 단위로 어떤 시간 단위로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또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에서 한 거는 날씨 예측, 그다음에 뭐 주가 예측, 뭐 이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더니 성능이 좋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논문을.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소타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이쪽 분야에서 지금 제일 훌륭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걸 소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페드 포머가 지금 이 시계열 분석 쪽에서 현재로서 이제 소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물론 뭐 내가 소타야, 네가 소타야 이러면서 그거 좀 디베이터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고의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그거를 좀 단순화하면서 이제 차원을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그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할 때 우리의 그냥 웨이브 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퓨리에 트랜스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자음이 요 자음일 때는 어디고 요 모음일 때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주파수적인 특성들을 이용해서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CNN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그 픽셀 단위로 어떤 학습을 하는데 작은 네모 박스로 한번 이미지를 스캔하고 조금 더 큰 네모 박스로 이미지를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걸 이용해서 그 학습을 시켜 놓고 그러면 작은 특징과 큰 특징들이 같이 학습이 되겠죠. 이런 방향인 건데 이제 페드 포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됐든 주가가 됐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데이터를 러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 학습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도메인을 좀 단순화하면서 특징들을 뽑아낼 때 좀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이런 구조를 통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요 MOE라고 하는 게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그 각각 도메인별로 되게 잘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싹 모으고 디컴포지션 했다, 컴포지션 했다가 이렇게 나눴다가 합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블록을 그려 나가는 건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복잡한 수식들은 뭐 이거를 처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들은 그거는 좀 넘어가도 되고요. 요거는 복잡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음성 인식에서 많이 쓰는 이제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하는 요거는 L이라고 하면 이제 이 스텝에 좀 비례해서 복잡도가 증가한다. 근데 L보다 L, 로그 L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뒤로 갈수록 로그가 곱해지니까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좀 더 단순한 거라고 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는 L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L의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 포머는
이제 비고 노테이션 기준으로 L만큼의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복잡도를, 그러니까 낮은 복잡도를 갖는 건 아니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제곱에 비례하는 복잡도를 갖는 것보다는 훨씬 심플하다. 메모리 공간도 마찬가지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패드 포머, 뭐 웨더랑 뭐 오토 포머, 인포머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비교해 봤더니 어쨌든 패드 포머에서 제일 좋은 성능들이 나오더라. 이제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할 텐데 이게 민 스퀘어 에러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제곱한 것에 대한 그 에러율을 보는 건데 민 스퀘어 에러니까 이게 에러기 때문에 밑으로 올수록 더 좋습니다. 아래로 올수록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페이퍼는 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거로 이제 롱텀 시리즈를 예측해 봤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어치브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되는 모델을 만들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일단 요 논문 쓴 사람은 각자 다 내가 소타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나 아니냐 요걸 똑같이 구현을 해보고 그러네 잘하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트랜스포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Attention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 논문도 정말 유명한 논문인데 그것도 이제 트랜스포머가 뭔지 좀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우리가 제일 좋은 여러 가지 6가지의 벤치마킹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나 잘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잡한 그 러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해서 썼다. 그래서 좀 심플리파이를 시켜서 이해하기 쉽게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만들어준 대로 이거 만들어준 이런 거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챗 GPT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GPT라는 걸 만들어진 거고 걔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만들어줬다. 요즘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변동성을 예측한다. 그래서 요거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뭐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하겠죠. 예측하는 건 예측하는 거고,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그럼 어떻게 하냐? 요때는 그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화 학습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채찍을 줘서 이게 게임 티어리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자꾸 주고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가면서 이제 잘하는 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그 지금 오픈 AI에서 한 그 챗 GPT가 강화 학습에 또 추가적인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단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GPT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GPT 위에서 휴먼 피드백을 추가한 reinforcement learning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RLHF라고 하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뭐 아마존의 어떤 상품에 대한 뭐 후기 뭐 이런 것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강화 학습을 또 했고 그래서 GPT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끔 이제 변경하면서 GPT 3.5라는 걸 내면서 챗GPT가 이제 우리한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와 강화 학습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챗GPT다. 제미나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말하는 생성형 A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러면 이런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고 주가 예측하는 것도 이 수학이 이 딥러닝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페드 포머가 소타라고? 그럼 내가 증명해보자. 이래서 페드 포머 아까 그 논문을 보고 그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지금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아직 학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목표 및 기대 효과는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 시계열 데이터, 뭐 금융 데이터 분석, 예측의 정확도와 속도 면에서 우수하다. 뭐 금융 데이터 분석은 이게 꼭 지금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뭐냐면 OH 뭐 LCV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그게 뭐냐면 오픈 시가죠. H 하이 고가, L 로우 저가, C 클로즈 종가, V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 그래서 OHLCV 데이터를 네이버 파이낸스나 이런 데로 해서 그 크롤링을 해서 전부 다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하면 좋겠지만 좀 뭐 시간도 있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의 측면에서 대형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종목들의 OHLCV 데이터를 다 이제 크롤링해서 다운 받아 놨고요. 그걸 이용해서 페드 포머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수집까지 다 했고, 전처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뭔가 비어 있는 전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OHLCV만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각종 그 테크니컬 아날리시스 지표, TA 지표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은 예를 들어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RSI, CCI 뭐 이런 각종 지표들 있잖아요. MACD 같은 그런 것들도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0000 있었던 이런 것들은 중간에 뭐 매매 거래 정지가 됐거나 뭐 이랬을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OHLCV 데이터를 요 티커랑 데이트랑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크롤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종목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크롤링을 해서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가 예측을 하겠죠. 주가 예측을 할 건데 요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SMA 이게 뭐냐면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이게 이평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SMA는 그냥 기본이고 EMA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이제 지수 평균 뭐 120선, 250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MACD 시그널, 뭐 히스토그램, RSI,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뭐 이런 데이터들을 OHLCV만 있으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격도까지 디스파리티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 데이터랑 OHLCV 그다음에 각종 모델에서 이제 그 성능들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200 종목 전체가 나오는 거 그 중에서 그러면 레코멘드가 뭐냐? 그래서 추천주까지 이렇게 받는 거를 지금 계속 하나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쌓아놓고 있는데 올해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월까지 다 쌓여 있는 상태고, 그럼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PPO라고 하는 요 강화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모델 훈련 및 검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마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봇을 만들어야겠죠. 강화 학습의 개념은 에이전트의 정책을 최적화한다. 그래서 안정성과 효율성 제공해서 복잡한 환경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킨다. 주요 알고리즘, 아키텍처, 설계 고려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제 좀 당연한 얘기를 좀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장 데이터랑 그다음에 페드포머의 아웃풋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습이 아직도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나씩 다 해놨었는데 지금 로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에피소드라고 이제 그 용어를 하거든요. 보통 다른 LSTM이나 다른 딥러닝에서는 이제 그 이포크라고 에팍이랑 뭐 이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런 그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에피소드의 랭스가 얼마냐? 길이가 지금 60일 동안 61.5일 기준으로 랭스가 잡혔고 미니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리워드의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이게 1이 100%라고 하면 이게 10%, 1%, 0.9%가 되겠죠. 0.9% 수익이 났구나. 이때 학습하는 동안에 사고 팔고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로스는 어떻게 되고 로스는 뭐 지금 마이너스 0.078이다. 근데 이전에 했었던 로스는 마이너스 0.0911이다. 그러면 0.0911보다는 이게 더 숫자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일단 로스가 양수가 나올 때까지는 학습을 쭉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화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딥러닝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폭은 몇 번 반복할 것이냐,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러닝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수치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 지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대단한 게 아니고 딥러닝 학습에서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해야 되는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최적화를 하려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또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우연히 되게 잘 되네 이러면 그거 파라미터 건들지 마 이거 그대로 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옛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라고 해서 그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러닝 넷은 뭐 0.5로 했다가 0.05로도 했다가 0.003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했을 때 학습이 제일 잘 되는 어떤 것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이용해서 그 페드 포머는 최적화 파라미터를 추출해냈고 그걸로 학습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강화 학습을 할 때 그 옵투나라고 하는 이제 그 강화 학습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어제 했었던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 리워드가 0.4까지도 나왔거든요. 0.4라는 얘기는 한 60일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의 40% 0.4라는 게 40%니까 40%만큼 수익이 났다.
이제 이 정도인데 그러면 2달 만에 40% 수익이면 나쁘지 않죠.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진짜 대박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제가 제한을 많이 걸어 놨었거든요. 예를 들어 2% 빠지면 손절, 뭐 3% 오르면 절반 익절, 5% 이상 올라가면 뭐 전체 익절 이런 식으로 뭔가 딱 그 제한을 많이 걸어 놨었던 그 강화학습의 조건이 있었다면 지금은 강화학습의 모든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알아서 학습해라. 그러니까 알파고도 그랬거든요. 알파고도 여러 막 수백만 그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그 경기를 치를 때 한 번 졌잖아요. 이세돌 구단한테. 그래서 그 한 번 졌었던 알파고에 그게 있다면 그 이후에는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이세돌 님이랑 같이 경기를 해보진 못했는데 알파고가 그, 그 알파고 리라고 하거든요. 이세돌과 붙었다 해서 알파고 리. 알파고 리가 사람들 뭐 커제가 중국의 커제가 뭐 이세돌 구단보다 더 잘한다고 랭킹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겼고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은 게 알파고 리인데 그 알파고 제로는 제가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어떤 제한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네가 알아서 학습해라. 네가 알아서 학습하고 그 대신에 뭐 이게 오르면 익절을 하는 거가 좋은 거야. 내리면 뭐 물타기를 하든지 뭐 손절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드 머니가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뭐 익절과 손절을 뭐 피라미딩으로 어떻게 하고 뭐 뼈바르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는 제가 준 피드백을 기준으로 좀 만들어 줬었다면 지금은 딥러닝이 알아서 그런 전략까지도 짜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가이드는 줬지만 알아서 다 평가를 하게끔 바꾼 모델로 학습을 다시 하고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지금 아직 튜닝이 안 돼 있어서 옵투나로 튜닝 중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조금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모델들이 좀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얘기가 나오네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실시간 테스트를 요거는 이제 저희 탐험대나 그 암벽 등반가 분들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좀 같이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공유도 좀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어,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봇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요즘 뭐 파이썬으로 자동 매매하는 것들 뭐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API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실제 매매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뭐 어디 그냥 아직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성능이 좋고 정말 잘 된다 이러면 이거를 뭐 각 증권사나 뭐 이런 쪽에다가 뭐 팔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따로 유료 앱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멤버십 분들이랑만 소소하게 내용 공유해가면서 뭐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뭐 AI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투잡처럼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GPU를 많이 쓰네요. 지금 43%나 사용을 하고 있네. 확실히 예전에 패드포머 학습할 때보다는 지금 분산 학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CPU를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 GPU를 사용량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근데 아직
에피소드의 리워드 평균 값은 아직 1%가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타임 스텝 보면 뭐 12,000번 정도 학습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최대 한 30만 번까지 매매한 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0.4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아예 알파고 제로처럼 내가 제한 두지 않는 환경 하에서 얼마나 더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 중에 있다. 뭐 그 정도 응원의 댓글 정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예측 시스템으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영상 만들어서 좀 좋은 종목들 뭐가 있는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로 2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